2026 KWBL 휠체어 농구리그 1라운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고양홀트와 춘천 타이거즈 두 팀이 맞붙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종빈입니다. 자, 오늘 두 팀 간의 맞대결 시즌 첫 번째 경기를 함께하는 두 팀인데요. 이 경기 김병우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이번 시즌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던 코웨이와 제주의 경기에서는 제주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첫 번째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로서는 김동현의 복귀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던 첫 번째 경기였죠. 예. 모두가 다 코웨이의 신승을 예측했습니다만은 제주가 의외로 이 코웨이를 꺾고 2026년 KWBL 리그에 어떤 새로운 또 흥미거리를 한번 던져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의 챔피언이었던 코웨이 블루힐스가 3위를 기록했던 제주 특별자치도에게 일격을 얻어맞으면서 1패와 함께 출발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 춘천과 고양이 경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와서 만나볼 텐데요. 일단 이 두 팀 경기가 사실 지난 시즌 3번의 승리를 모두 춘천이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고양이 얼마나 지난 시즌보다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양은 원래 들어서 전체적인 팀 컬러를 많이 또 바꾸고 있고 또한 이제 방필규 선수가 복귀를 했죠. 그러니까요. 방필규 감독이었는데 이제 네. 선수로 또한 이 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 시즌까지는 바로 또 저희 중계진으로 함께 했었는데 이번 2026 시즌에는 고양홀트에서의 선수로서의 활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고양홀트입니다. 사실 지난 2025 시즌 1승 14패로 굉장히 아쉬웠던 성적을 거뒀지만 기록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였던, 네.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고양홀트가 시러팀에 준하는 그런 팀 컬러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고양홀트에서는 이 홀트 복지재단에서 특별히 이 홀트 농구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폰서십을 많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차를 맞이한 김대승 선수가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고양홀트의 선수입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가리지 않고 활약했던 지난 2025 시즌이었고요. 네. 춘천 타이거즈는 이제 3년 만에 챔피언, 이 왕좌 탈환을 노리는 이번 시즌이 되겠습니다. 첫 경기에 나서게 되겠는데 많은 팀들이 선수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빠져나간 선수도 있었고 네. 들어온 선수, 합류한 선수들도 있었는데 춘천 타이거즈는 그 어떤 선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부터 합류한 후지모토 레오 선수의 특출한 어떤 능력들이 춘천의 경기력을 끌어당겨 줍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전체적인 팀 합을 맞추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5 시즌의 정규리그 순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코웨이가 우승을 차지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실 춘천 타이거즈가 지난 시즌에 두 번의 패배가 모두 코웨이 블루힐스에게 당했던 패배였는데 한 경기만이라도 잡아냈더라면 정규리그 1위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막상막하의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이 춘천은 코웨이만 만나면 왠지 좀 약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춘천의 조동기 감독이 작년의 어떤 경기력들을 거울 삼아 2026년 올해에는 새로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또한 예측이 됩니다. 예, 고양홀트는 지난 2025 시즌 14연패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10월 26일 리그 최종전에서 무궁화전자에게 70대 59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시즌 1승을 달성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이 화면에 지나갑니다. 같습니다만 김대승 선수의 이 가공할 만한 이 높이를 고양홀트에서 잘만 활용한다면은 어떤 새로운 강력한 어떤 팀 컬러를 조금 더 이제 키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오늘 예. 경기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양홀트는 이번 시즌 정만규, 방필규, 노지현 그리고 서정훈 선수가 또 코웨이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또 기대되는데요. 양 팀의 1쿼터 경기 팀워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김대승이 높이로서 가져왔고요. 첫 공격 출발하는 고양홀트입니다. 네, 고양홀트가 벌써 지금 초반에 바로 턴오버를 기록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정말 고양홀트에서는 많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후지모토 레오가 김대승과 부딪혔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2025 시즌에 이어서 올 한 해에도 이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조승현 선수와의 조합도 상당히 좋았던 후지모토 레오 선수였는데요. 그렇죠. 일본 국가대표 선수로 오랫동안 활약한 그런 경험들을 춘천에 녹여내고 있는데요. 예. 자, 조승현, 레오, 미드레인지 거리 점점 밀려남에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첫 공격에 나서봤지만 현재 0대0 스코어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역시 고양홀대에서는 김대승 선수를 이제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오펜스 과정을 거쳐 가는데요. 예. 네, 시간들이 가연히 24초 안에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4베이스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슈팅 상황에서 밀려났는데요. 네, 지금 김홍 선수가 거의 뭐 점프에 가까운 블락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네. 네. 자, 지금 일단 공격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고양홀트입니다. 오늘 고양홀트는 일단 선발 라인업이 김홍수, 김대승, 노지연, 서정훈, 강재준으로 출발했고요. 춘천 타이거즈는 이윤주와 후지모토 레오, 조승현, 그리고 이병재, 김우경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선발 라인업은 뭐 춘천은 예상했던 대로 이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 지금 1분 22초가 흘렀는데 춘천 타이거즈에서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를 시작하는 오늘 첫 경기를 이곳 장충체육관에서 출발하는 선수들이 뭔가 좀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개막전이었던 코웨이와 제주의 경기에서도 드러났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조금 전 상황에서의 후지모토 레오 선수가 김홍 선수의 블락을 피하는 그 순간에 대한 어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동 감독이나 이제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항의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조동 감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차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은 채 양팀의 1쿼터 경기 시작 1분 22초 만에 작전 타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양홀트의 벤치의 모습, 이 선수들의 어떤 의견 개진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이제 표현들이 많죠. 맞습니다. 자, 지난 2025 시즌 뭐 득점력도 사실 굉장히 그 전 2024 시즌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왔던 이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던 고양홀트였는데 네. 그 중심에는 확실히 김대승 선수 그리고 새롭게 합류했던 임동주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고양홀트의 경기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올리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이 뒤따르는데 조금 더 이제 고양홀트가 발전하려면은 더 새로운 선수들의 발굴 또한 이제 추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다시 한번 김대승이에요. 세 번째 시도만에 득점하는 고양홀트였습니다. 네, 역시 스피드는 좀 느리지만은 후지모토 레오 선수와 비견했을 때 역시 높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 걸 오늘 또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러한 높이가 있는데 포인트는 3.0. 상당히 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오른쪽 쇼코너입니다. 이윤주의 슈팅 빗나옵니다. 김대승이 잡은 이후에 공격 출발하는 고양홀트입니다. 김홍수. 네, 지금 트랜지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네, 아무래도 시간 좀 오래 걸리죠. 고양홀트가. 자, 패스 연결했습니다. 날카로운 위치 블락샷 쳐냈습니다. 이윤주. 조승현이 전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지샷 놓치지 않았습니다. 득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여지 없죠. 춘천호에서는. 예. 조승현 선수가 인사이드를 파고들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이윤주가 끊어냈고 전방에 붙여놓으면서 조승현의 마무리까지 이어집니다. 네, 고양홀트에서는 새롭게 이제 30번의 노지연 선수가 지금 스타팅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합류했죠. 네, 오늘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페인트 존에 들어온 조승현. 자,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춘천 타이거즈입니다. 자, 확실히 조승현 선수가
뭐 외곽에서의 능력 그리고 인사이드를 휘저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지난 2025 시즌은 후지모토 레오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골밑에리어 근처에서의 움직임들에 그런 어떤 체력적인 부담들을 조승현 선수가 많이 이제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예. 자, 어느새 골대 아래쪽까지 접근합니다. 던져보는데요. 노지현의 슈팅 빗나왔습니다. 네, 아직 이제 노지현 선수는 좀 더 가다듬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승현 위로 띄웠습니다. 이윤주의 슈팅 기회. 이윤주 메이드 실패.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자, 네. 서정훈 선수가 견제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고양 홀트에서도 어떤 파울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어떤 디펜스 존을 좀 형성하는 쪽을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이윤주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즌 이윤주 선수는 평균적으로 15경기에 나서서 리그에서 12.7득점, 뭐 경기당 10득점 이상을 해줬던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슈팅 폼을 간략하게 좀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예. 후지모토 레오 싸워줍니다만 김대승이 이 공을 따냈습니다. 자, 전방 빠르게 이동, 김홍수가 밀어붙이는데요. 네, 이 김홍 선수 쪽으로 고양 홀트에서 이렇게 스크린 올라와 줄 필요가 있는데요. 김대승의 슈팅 측면으로 치우칩니다. 자, 지금 인사이드에 충돌한 선수가 있는 고양 홀트 그냥- 수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이 플레이 시키고 있죠. 이명재, 조승현. 자, 4명의 선수로 막아보고 있는 고양 홀트예요. 후지모토 레오입니다. 빠져나왔고 리바운드. 풋백 득점 실패. 자, 그리고 넘어진 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승 선수가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로어의 경기 진행과 크게 상관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레프리가 이제 진행을 시키죠. 예. 서정훈 선수가 넘어져 있었는데요.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 이제 공수 전환이 바로 이제 고양 홀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네, 데드 타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 3년차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김대승 선수고요. 이 선수의 활약이 고양 홀트의 이번 시즌을 뭐 판가름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수 혼자서 지금 골밑 에리어의 오펜스 쪽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건 정말 네. 자, 뺏어냈습니다. 스틸 이후에 달려가는 조승현. 역시 노련한 어떤 코트 리딩을 보여주죠. 예. 조승현 선수. 네. 조승현이 2점 추가하면서 7대2의 스코어. 춘천 타이거즈가 5점을 앞서갑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고양 홀트는 김대승의 골밑 공간 확보를 잘 가져갈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좀 접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드는데 이 선수 혼자서 하기에는 많은 버거운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이 스크린 플레이를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죠. 고양 홀트 정경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고양 홀트는 과연 김대승 선수가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페인트 존에 들어가서 골 밑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이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볼을 탑 사이드로 돌리면서 공간들을 보겠죠. 하지만 역시 이 전체적인 스피드 부분에서 조금 느린 타이밍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춘천의 골밑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고양 홀트가 가지는 이 창이라는 부분, 이 김대승 선수의 이 정확한 골밑 슛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이외에 이제 외곽의 김웅 선수의 이 외곽을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임동 선수의 또 이 자리를 같이 하고 못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은 뼈아픈 이제 전력의 손실인데. 네, 아무래도 이 30번의 노지현 선수의 어떤 역할도 고양 홀트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서정훈 선수도 이제 또한 합류를 해서 로우 포인트에서의 어떤 디펜스나 오펜스에서 스크린 플레이 이런 부분을 그 팀에서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25 시즌 코웨이 블루힐스에서 14경기를 소화했던 서정훈 선수였습니다. 출전 시간이 뭐 길진 않았습니다만 꾸준하게 경기에 나서면서 감각 자체는 끌어올렸던 한 해였어요. 그렇죠.
자, 레이업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즈모 톨레오 후방에서 볼을 넘겼습니다. 김우경이 전달하면서 조승현에게. 조승현 왼쪽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새 골밑 바운드 패스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이병재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고양홀트의 백코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뭐 여실히 춘천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휠체어 농구에서는 이 스피드라는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중요하죠. 예. 지금도 김대승이 외곽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뺏깁니다. 패스가 끊어졌고요. 조승현 후즈모토 레오에게. 레오 자리 잡고 던집니다. 가벼운 2점을 올려놓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속공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최대한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이어내지 않습니까? 네, 강팀일수록 이런 부분에 여유가 많이 녹아나죠. 예. 고양홀트의 공격. 김홍수 반대 전환 김대승을 바라봅니다. 김대승 높은 타점 약간 짧았습니다. 이윤주. 네, 이렇게 되면은 고양홀트에서는 공격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방법을 좀 물색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인사이드 공략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뭐 척척 이 득점을 해내고 있는 춘천 타이거즈인데요. 네, 그렇죠. 뭐 완벽한 스크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춘천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여실히 이제 스크린 플레이에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대승. 김대승의 슈팅 안 들어갔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이 스크린을 받아서 슈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네. 또 한 번 밀어넣었습니다. 자, 이윤주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첫 야투 득점을 해냈던 이윤주 선수였습니다. 네, 고양홀트는 오펜스보다는 디펜스에서 한 타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속공을 좀 허용하고 있죠. 자, 리턴 돌려받고 김홍수의 왼손 들어갑니다. 거리가 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요. 롱투 성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홍 선수의 롱투, 네, 외곽이 터진다면 한번 또 김대승 선수의 골밑이 또 터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후지모토 레오입니다. 득점 실패. 물론 뭐 점수 자체는 2포인트였습니다만 김홍수 선수의 슛거리가 좀 멀어질수록 안쪽으로 들어갈 틈도 생길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윤주의 반칙. 15대4 현재 춘천 타이거즈가 9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고양홀트의 관전 포인트는 김대승의 골밑슛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김홍수의 외곽이 어떤 시점에 어떤 상태로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는가. 나하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두 선수의 활약, 이 중심점을 어떻게 받아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멀리서 던졌습니다. 춘천 타이거즈의 공격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다시 잡아놓습니다. 이병재. 지금 고양홀트의 상승 기류를 이런 턴오버로 또한 내려앉히는데요. 예, 고양홀트는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025 시즌 고양홀트가 턴오버 횟수가 전체 팀 중 가장 많았습니다. 팀 턴오버 횟수가 203회였는데요. 네. 뭐 그만큼 공격에 나서다가 뺏기면서 다시 수비로 전환되는 좀 뒷공간을 노출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턴오버상 패스의 속도라든지 패스의 위치, 또한 뭐 선수들이 어떤 휠체어를 가져가는 위치나 상황들이 고양홀트에 많이 이제 불리한 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성공하는 고양홀트. 전방을 빠르게 뿌렸는데요. 김홍수의 몸에 맞고 나갑니다. 네. 모처럼 속공 플레이 전개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네, 시간에 쫓기는 고양홀트 선수들 조금 더 이제 경기력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분 27초, 26초가 되어 가거든요. 예. 자, 반면에 춘천은 본인들이 훈련해왔던 그런 과정들을 이 경기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후즈모 톨레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대승이 잡아내면서 전진
4명의 선수가 앞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고양홀트. 서정훈 인사이드 진입.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김홍수에게 붙여넣습니다. 득점. 좋습니다. 오늘 김홍 선수 사이드에서 또한 그 프리드로 라인 외곽에서의 어떤 이런 그 골 감각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홍수 선수가 사실 코웨이 블루힐스에서 고양홀트로 합류한 이후에 해가 거듭될수록 이 야투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코웨이 블루힐스에서는 선수층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예. 또한 김홍 선수의 역할이 주된 어떤 슈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경기에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 고양홀트로 이적하면서 아무래도 이 경기력을 풀어줘야 되는 핵심 선수의 역할이다 보니 본인의 어떤 슈팅력도 더욱 이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승현 선수가 자유투 1구를 놓쳤습니다. 지난 시즌 74%의 자유투 성공률 34개 중에 25개를 넣었던 선수였습니다. 2구 성공합니다. 네, 실제 농구에서 70%, 80% 정도의 이 프리드로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요. 예. 자, 지금 공격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오펜스 파울입니다. 자, 춘천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고양홀트 선수들은 아직 그 1쿼터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만은 전체적인 웜업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는 춘천 타이거즈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지는 공격. 이윤주 왼쪽 쇼코너 짧았습니다. 볼을 쳐내고 있는 조승현. 상대 수비 리바운드 기회를 차단했고요. 남은 시간은 18.1초입니다. 18초에 네, 춘천 올컷 프레싱을 나오지 않는 상황. 자, 그렇다면은 고양홀트에서는 18초를 충분히 돌리면서 김홍수의 외곽이나 또한 김대승의 골밑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김홍수의 외곽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자 김대승. 그렇죠, 반대로 넘겨줘야죠. 김홍수에게 캐치앤샷.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골밑. 다시 한번 안 들어갑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이번엔 살려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지현 선수가 득점을 했군요. 네, 그렇죠. 첫 득점을 올려주네요. 예. 자, 노지현 선수의 득점과 함께 양 팀의 점수차는 6점 차 16대 10. 춘천 타이거즈가 6점을 앞선 채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자, 이제 웜업은 끝났을 테고요. 잠시 뒤에 2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놓칠 수도 있지. 좀 어설프면 어때? 넘어져도 괜찮아. 기다려도 좋아. 안 해본 걸 시도하는 도전 정신. 아님 까짓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어때? 대단치 않아도 어떤 결말일지 몰라도 그래서 더 찬란한 우리들의 사랑. 사랑만장한 우리의 여름. 포카리 스웨트. 고양홀트와 춘천 타이거즈의 1라운드 경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1쿼터 종료됐습니다. 이제 2쿼터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16대 10으로 춘천 타이거즈가 경기를 앞선 채 종료된 1쿼터였습니다. 뭐 객관적 전력을 따졌을 때는 이 정도의 점수차 뭐 납득이 됩니다만 고양홀트도 1쿼터에 나왔던 몇 번의 턴오버만 좀 공격 기회로 살려냈다면 충분히 점수차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뭐 선수들끼리의
그런 교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고양홀드가 그런 부분만 수습한다면은 지금 춘천과 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윤주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네, 윤주 선수의 슈팅 폼이 작년보다는 정말 이제 많이 간결해졌네요. 예. 네. 18대 10, 8점 차로 벌려놓고 2쿼터 출발했던 춘천 타이거즈였습니다. 자, 그 핸들링을 지금 김대식 선수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는 네. 자, 김대승의 슈팅 맞고 나왔습니다. 춘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이윤주 들어올렸습니다. 득점 실패. 아하, 기봉수가 네. 잘라냈고요. 자, 춘천은 선수들을 3명을 이제 교체시켜 줬습니다. 예. 지금 이치원 선수도 들어와 있고요. 네. 또 김민성 선수 들어와 있죠. 예. 또 최현 선수도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네요. 예. 강재준 슈팅 빗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권 춘천에게 넘어갑니다. 이 쿼터는 라인업상에 좀 교체가 있었던 춘천이었고요. 자, 8점 차. 고양홀트의 1쿼터 턴오버 개수가 6개였습니다. 반면에 춘천은 1개. 뭐 네. 그만큼 공격적인 작업에서 매끄럽지는 않았던 고양홀트였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차이가 바로 이제 득점과 연결될 수 됐었죠. 이치원입니다. 여러 차례 튕깁니다. 빠져나왔고요. 노지현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김대승. 말씀해주신 대로 김대승 선수가 지금은 볼 운반까지 맡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어떤 팀 전체의 움직임들도 어려워지는데요. 자, 강재준 던지지 못했습니다. 공격 끊어지는 고양홀투고요. 오, 네, 이윤주가 잡아줍니다. 호즈모톨레오 이치원의 슈팅. 자, 리바운드 루즈볼 따라가면서 김대승 잡아냈습니다. 김홍수에게 넘겼고요. 전방 한 번에 붙여놓습니다. 연결고리가 되지 못했던 강재준. 네, 잘 봤습니다만은 또 공이 높았고, 자, 양팀 다 지금 경기력이 조금 어수선한 상황들이죠. 예. 반대 전환 춘천 타이거즈. 호즈모톨레오의 석점 시도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춘천은 석점 슈터를 가지고 있다. 후지모토와 또 조승현의 석점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고양홀드에서는 석점심이 유효하지 않은 팀이다. 이 부분은 확실한 어떤 팀의 팀 컬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진 선수가 발생했고요. 경기 중단됩니다. 이제 각 팀마다 뭐 석점을 쏘는 이러한 저격수들이 있긴 한데요. 뭐 네. 특히나 코웨이 블루웨이스에는 또 오동석 선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춘천 타이거즈는 그러한 스나이퍼가 2명이나 있는 셈입니다. 바로 후지모토 레오와 조승현 선수죠. 그렇습니다. 뭐 국내에서 이 스나이퍼 둘을 꼽으라면 역시 그렇게 이제 우리 리그에서 꼽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새롭게 이제 김상렬 선수도 지금 코웨에서 이제 합류를 하고 예, 있죠. 맞습니다. 자,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얼마나 인사이드에서 외곽으로 상대 수비진을 좀 끌어당기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석점 슈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벤치에서 특히 이제 감독이 생각하는 그 작전 구상에서 이 석점 슈터가 보유가 되고 있는 상황 하나가 결국은 팀 전체의 전력을 뭐 10분 뭐 20%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측면에서 던진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춘천도 지금 야투 인사이드에서의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닌데요. 네. 멀리서 네, 던집니다. 짧았고요. 네. 오늘 김홍수 선수의 감각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봤던 고양홀트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김홍 선수가 리딩을 보면서 외곽을 보고 또한 이제 서정훈 선수나 강재준 선수가 이 김대승 선수에게 어떤 스크린을 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작동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래도 코트에서 이제 선수들 움직임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요. 놓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요한 레오 45도 던져봅니다. 튕겨나왔고요. 김민성의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출발하는 춘천의 공격. 네. 레오 위치 바꿨습니다. 왼쪽 쇼코너에서 중앙으로 춘천의 패스워크 마무리 시도.
후지모톨레오 결국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춘천이 뭐 골밑까지 접근해서 득점과 연결시켰습니다만은 고양홀트의 움직임도 춘천에 지금 뭐 절대 많이 뒤지는 편이 아니다. 예. 네, 쉽게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실점 장면은 없는데 이제 공격 상황에서 조금 부드러움이 추가돼야 할 고양홀트입니다. 그렇죠. 이 오펜스에서의 상황을 고양홀트의 생각대로 작전대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예. 네. 자, 압박을 받자 멀리 던져봤던 서정훈 선수였는데요. 지금은 춘천의 파울입니다. 그렇죠. 지금 고양홀트의 김대승 선수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지금 김대승 선수에게 스크린 가지 못하도록 이 춘천의 로포인트 선수들의 압박도 그만큼 거세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도 예, 지금도 있겠네요. 묶여 있었고요. 네. 하지만 패스를 열어줍니다. 슛 과정에서 서정훈 선수가 견제를 받습니다. 네, 각이 슛 각이 그렇게 지금 뭐 이은주와 후지모토레오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순식간에 견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높은 하이포인트들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오늘. 서정훈 선수가 자유투1구 넣지 못했습니다. 자, 서정훈 선수가 고양홀트에 합류함으로 해서 로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들은 많이 좀 풀어주고 있죠. 예. 사실 고양홀트가 지난 몇 년간 선수층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꽤나 어려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도 역시 뭐 그렇지만은 예. 네, 선수들 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이치원 뱅크샷 득점합니다. 이치원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었습니다. 이치원 선수도 지난 시즌 말미에 이제 부상을 좀 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이번 2026 시즌 또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춘천의 2포인트에 지금 김영규 선수도 예. 좀 부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자, 터치아웃 공격 방향 유지하게 되는 고양홀트입니다. 12초의 샷클락이고요. 경기 시간 2쿼터 5분 26초 남았습니다. 네, 춘천이 쉽게 이제 패스를 허용하지 않죠. 예. 바운드 패스. 김대승. 레오가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손 슈팅 빗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득점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고양홀트 역시 본인들이 가져온 그런 훈련 과정들을 여기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레오가 빈 공간 확인했습니다. 최요한 던집니다. 득점 실패. 김홍수. 이은주를 앞에 두고 전방으로 뿌려줍니다. 다시 이어받는 김홍수. 높게 띄웠습니다. 이 볼 잡아놓는데요. 휘슬이 불렸습니다. 강재준 선수에게 연결했고요. 김민성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김민성 선수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제 접촉이 있었는데요. 예. 자, 지금 모습에서 강재준, 김민성, 로포인트 선수들이 이제 골 밑에서의 어떤 경합의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자, 루즈볼 따라갑니다. 이은주. 이치원에게. 이치원의 이지샷 놓치지 않습니다. 득점. 네, 이치원 선수 작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속공 레이업에서는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거든요. 예. 정말 이제 춘천의 속공맨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고양홀트가 공격 과정에서 볼을 잃어버리면서 춘천은 횡한이 열려 있었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24대 10. 자, 전반전 두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하게 되는 고양홀트입니다. 네. 지금 고양홀트에서는 지금 오기석 선수도 지금 오늘 경기에 참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동안 이제 오기석 선수가 빠진 부분들도 역시 이제 높이나 또 슈팅이나 이런 부분에 고양홀트의
빈 허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오기석 선수의 또 합류가 또 언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한 임동주 선수도 합류를 빨리 한다면은 맞습니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고양 홀트 팀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뭐 지난 2025 시즌 김대승이 270득점 그리고 임동주 선수가 213득점이었고요. 말씀해주신 오기석 선수가 143득점으로 팀 내 득점 순위 4위였습니다. 네. 공격의 핵심적인 선수들 현재 2명이 빠진 상황에서 춘천을 상대하고 있는 고양인데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면에 이제 강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먼저 스크린 플레이를 이루고 또 본인의 어떤 슈팅 찬스를 보는, 예. 벤치에서도 여러 이제 작전 지시들이 있었겠지만은 고양홀드에서는 지금 상황이라면 김홍수와 김대승을 활용한 그런 조합을 만들어내면 역시 로포인트 선수들의 스크린 플레이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간을 만들어내는 싸움에서 고양홀츠가 네. 어떤 소득을 만들어낼지 볼 놓치고 맙니다. 노지현 선수에 대한 견제도 강력했던 춘천. 또 한 번의 득점 이치원이 해냈습니다. 네, 쉬운 레이어. 이렇게 되면 고양홀트 선수 정말 이제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예. 점수 차이가 또 한 번 벌어집니다. 26대 10. 김홍수. 측면에서 안쪽 진입을 노려봅니다. 김대승 페인트 존에서 높게 위치를 잡았지만 득점 실패입니다. 오늘 김대승 선수가 경기 극초반에 2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네. 아하, 이치원 넘겨주면서 최원에게 마무리를 맡겼습니다. 득점. 뭐 춘천에서는 스피드로 제압해버리는 그런 이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예. 역시 지금 뭐 최현이나 이치원 뭐 두 선수의 스피드는 고양홀트 선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대승 볼 놓칩니다. 지금 화면의 모습에서도 김대승과 김홍수가 한쪽으로 지금 같이 치우치는 이런 모습들은 좋지 않습니다. 예, 반대로 좀 공간들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데요. 예. 탑 지역에서 던졌습니다. 자, 안쪽 들어와서 던져봤습니다만 그대로 베이스라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선수가 춘천의 인사이드 수비진들의 시선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뭐 춘천의 지금 높이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춘천이 스피드는 조금 더 올라와 있다라고 본다면 춘천의 높이를 결국 고양홀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략하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뭐 3라운드 로빈 방식의 리그 전개, 각 팀들은 모두 리그 전체에서 3번의 맞대결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뭐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통하지 않는 부분은 또 계획 수정이 이루어져서 2라운드와 3라운드에도 마주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홍수 선수를 봐야 되는데요. 예. 자, 김대승 볼이 측면으로 빠졌고요. 공격권은 춘천에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 정경미 감독이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의 터치아웃이 네, 고양홀트 예. 선수의 이제 터치가 아니다. 꽤나 라는 격하게 어필을 했던 정경미 감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윤주 선수와 이제 김대승 선수의 손이 서로 이제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예. 자, 그대로 춘천 타이거즈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최요한 위치를 잡고 뒤로 밀려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김대승이 성공입니다. 전방 빠르게 뿌렸습니다. 볼은 살아있는데요. 소유가 되지 않았던 김홍수였습니다. 네, 춘천에서는 이제 빈 공간을 찾으려고 할 거고, 이 부분을 고양홀트는 막아내야 되는데요. 예. 자, 마무리. 최요한의 슈팅 안 들어갑니다. 고양홀트의 역습 기회. 김홍수. 자, 김홍 선수도 그렇죠. 김대승. 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고양홀트가 오펜스에서의
움직임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려면 이 김홍수와 김대승의 패싱이 한 번씩은 돌아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춘천은 이 로포인트 선수들의 스크린 플레이가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하이포인트 선수들이 그대로 스크린을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벤치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의외로 지금 이제 외곽 그 슈팅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춘천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확성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춘천 타이거즈 조동기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네, 이천 선수의 모습인데 정말 벌써 뭐 이치원 선수는 6득점. 그러니까 이 특유의 역습을 이끄는 빠른 스피드 그리고 골 밑에서의 결정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휠체어 농구에서는 포인트 합산제, 이 포인트를 이제 합쳤을 때 선수 스쿼드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만큼 그렇죠. 로우 포인트 선수들의 활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로포인트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은 결국은 높이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스피드와 움직임, 슈팅력을 겸비를 해야 되는데 이 포인트대에서의 이치원은 정말 뭐 국내에서 뭐 탑 랭크에 속하는 로포인트 선수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코웨이 블루윌스의 곽준성 선수도 사실 로우 포인트 측면에서는 굉장한 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대 예. 선수죠. 맞아요. 곽준성 선수는. 그러니까 강팀의 조건 중에 하나는 얼마나 좋은 로우 포인트 선수가 활약을 해주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로포인트 선수와 또한 이 하이포인트 선수의 조합이 잘 맞아지는 팀이 결국은 강팀이다. 예. 현대농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데, 과연 국내에서 이 로우와 하이포인트 선수의 조합이 가장 잘 맞게 매치되는 팀들은 어떤 팀이냐? 결국은 1, 2, 3위 팀들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김대승 2구째입니다. 자, 두 개를 모두 집어넣지 못했던 네. 김대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승에게 기회. 2점 시도 들어갑니다. 자, 오랜만에 김대승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네, 방금같이 이제 춘천이 어이없게 리바운드를 고양홀트에게 헌납했는데요. 예. 이런 모습은 집중력의 어떤 그 단점을 바로 보여주는데, 춘천에서는 지향해야 될 부분이죠. 골대 아래쪽까지 접근했습니다. 김우경의 슛 과정이었는데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양홀트의 서정훈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이번 이 쿼터에 반칙 개수가 많진 않았던 고양홀트였는데요. 네. 자, 슛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유투를 준비하게 되는 김우경 선수입니다. 아우, 네, 고양홀트의 방필교 선수가 예. 드디어 이제 코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전 방필규 해설위원, 현 고양홀트의 방필규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 고양홀트 일전농구단 감독이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방필규 이제 코트의 선수가 예. 다재다능한 역할들을, 네, 다재다능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리바운드 해내고 있는 춘천 타이거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레오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승현, 시간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네, 춘천에서도 지금 좀 당황하는 기색인데, 예, 예, 타임 클락을 체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고양홀트에서는 방필규 선수의 코트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이 경기력,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홍수의 슈팅 놓칩니다. 그리고 아래쪽 대기하고 있던 노지현 선수 손에 맞고 나갑니다. 네, 노지현 선수의 웨이트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예, 아직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경험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조승현, 반대편에 후지모토 레오. 자, 그리고 지금 패스를 넘기는 과정에서 휘슬을 불렸는데요. 지금 조승현 네, 선수 파울이 있었나요? 파울이네요. 네. 예. 오펜스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파울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전반전 이제 남은 시간이 50초입니다. 28대 12 춘천 타이거즈가 경기를 16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볼 소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여보는 춘천입니다. 이치원 조승현에게. 네. 이 방필규 선수와 조승현 선수. 골밑 가벼웠습니다. 최현 선수의 득점. 30대 12입니다. 자, 고양홀대에서는 리딩을 좀 성급한데요. 예. 고양홀대에서는 리딩을 방필규 선수에게 좀 붙여주고 김홍 선수와 김대승의 골밑과 외곽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펼쳤으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춘천에게 이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남은 19.8초를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춘천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네, 춘천은 이윤주 선수도 역시 이제 벤치에 머무르고 있고. 레오. 자, 레오 중앙에서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리턴 돌려봤습니다. 후즈모토 레오 슈팅 시도 들어갑니다. 깨끗한 2점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전반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 32대 12였습니다. 20점 차로 춘천이 이 경기를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역시 춘천 타이거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력을 충분히 오늘 이 경기에 이제 펼쳐냈다. 반면 고양홀트에서는 춘천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전력 스쿼드지만은 본인들이 준비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녹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이제 전반전 종료됐고요. 저희는 잠시 뒤 3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놓칠 수도 있지. 좀 어설프면 어때? 넘어져도 괜찮아. 기다려도 좋아. 안 해본 걸 시도하는 도전 정신. 아님 까짓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어때? 대단치 않아도 어떤 결말일지 몰라도 그래서 더 찬란한 우리들의 사랑. 사랑만장한 우리의 여름. 포카리 스웨트. 놓칠 수도 있지. 좀 어설프면 어때? 넘어져도 괜찮아. 기다려도 좋아.
걸 시도하는 도전 정신. 아님 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어때? 대단치 않아도 어떤 결말일지 몰라도 그래서 더 찬란한 우리들의 사랑. 사랑만장한 우리의 여름. 포카리 스웨트. 놓칠 수도 있지. 좀 어설프면 어때? 넘어져도 괜찮아. 기다려도 좋아. 안 해본 걸 시도하는 도전 정신. 아님 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어때? 대단치 않아도 어떤 결말일지 몰라도 그래서 더 찬란한 우리들의 사랑. 사랑만장한 우리의 여름. 포카리 스웨트. 놓칠 수도 있지. 좀 어설프면 어때? 넘어져도 괜찮아. 기다려도 좋아. 안 해본 걸 시도하는 도전 정신. 아님 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어때? 대단치 않아도 어떤 결말일지 몰라도 그래서 더 찬란한 우리들의 사랑. 사랑만장한 우리의 여름. 포카리 스웨트.
2026 KWBL 휠체어 농구리그 고영월트와 춘천 타이거즈의 경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32대 12, 20점 차로 춘천 타이거즈가 경기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 팀의 2점 성공률에서 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0%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는데 넣은 횟수 자체도 많았고요. 춘천 타이거즈가 공격적으로는 고영월트보다 좀 더 나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개수가 거의 같았네요. 오히려 고영월트가 한 개 더 많았습니다. 네. 이 고양월트에서는 아무래도 김대승의 높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 또한 이제 춘천에서는 로포인트 선수들을 이 쿼터에 많이 또한 투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력으로 리바운드는 거의 대등한 상황이지만 역시 그 미들 슛이나 또한 속공을 춘천에게 많이 허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득점이 그대로 이제 지금 현재 32대 11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고영월트의 20개 리바운드 중에 12개를 김대승 선수가 잡아냈고요. 그 중에 12개 중에 11개가 디펜스 리바운드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영월트가 한 번쯤 좀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공격 과정에서 리바운드, 부수적인 이 공격 기회를 이어가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고영월트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김대승 선수를 활용을 하려면 스크린 플레이를 이어가야 된다. 역시 김대승 선수와 노지현 선수를 붙이는 스크린 플레이를 고양올때 시도합니다만은 이제 3쿼터 한번 지켜봐야죠. 예, 두 팀의 3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슈팅을 시도해봤던 김대승 놓칩니다. 이현주가 끌고 올라갑니다. 네, 순간적으로 3대 1인데요. 이현주의 슈팅 정확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네, 득점. 해결했습니다. 예. 3쿼터의 첫 득점 춘천 타이거즈. 네, 지금 뭐 전면 압박 수비를 바로 펼치는데요. 자, 하지만 네. 막히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서정훈이 붙여놓고 골대 아래쪽 두 번째 기회. 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김홍수가 달려옵니다. 마무리 가능합니다. 득점. 그렇죠. 예, 고양올트의 결국은 이 김홍 선수가 키플레이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오늘 예, 경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승현이 왼쪽에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휠체어가 약간 걸려 있었는데 오버패스 풀어나갑니다. 튕겨 나왔습니다. 이 춘천이 방금 이제 피켓롤로 2대1 플레이를 펼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고양올트도 좀 펼쳐줘야죠. 그렇습니다. 반칙이 나왔습니다. 지금 반칙이 아닌, 그렇죠, 지금 넘어오지 못했군요. 네, 8초 바이올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자, 순간적인 이 지금 춘천의 압박이 지금 그렇습니다. 고양올트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3쿼터 초반 전면 압박에 나서고 있는 춘천 타이거즈인데 첫 소득이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이치원의 먼 슛 감각 정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들슛이 이제 정확하고, 자 이제 그러면 고양올트에서는 이 지금 전면 강압수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네, 그렇죠. 멀리 넘겼고요. 김홍수가 받아놓습니다. 김홍수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강재준, 자, 막아보는 과정에서 춘천 타이거즈 김태욱의 파울이었습니다. 확실히 전반전은 개인 반칙 관리가 꽤 잘 돼 있었던 춘천 타이거즈였는데 고양올트는 서정훈 선수가 사실 4개의 반칙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네. 좀 이탈의 위험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홍수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치원, 자, 몸에 맞고 흐릅니다. 이치원 선수가 직전 공격 전개 과정 뒤쪽에서 날아오는 공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네, 빈 공간으로 이 볼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 네. 자, 고영올트의 공격입니다. 서정훈이 패스 선택. 김대승 빠르게 찔러줍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못했어요. 뒤로 밀려나고 있는 김대승이었습니다. 김홍수 왼손으로 또 떠나보냈습니다. 자, 부드럽게 연결했어요. 네. 전방에 김태욱의 슈팅 아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김태욱이 전방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이어지는 고영울태 공격. 네. 정말 뭐 쉬운 레이업이었는데 예. 뭐 벤치에 있다 보면 몸이 많이 굳어지기 때문에 웜업 준비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김태욱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서정훈 볼이 뒤로 빠집니다. 네, 샤클락을 의식한 언더슛이었는데 네, 서정훈 선수 많이 아쉽네요. 예. 네, 춘천은 탑에 이치원 선수를 두고 양 윙으로 조승현과 이윤주를 활용한 그런 상황들을 펼치는데 조승현. 네. 조승현 왼쪽 숏 코너 여지 없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도 슈팅력이 겸비되어야 양 윙의 활용도가 있다. 네, 그렇게 열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11득점 조승현 선수가 춘천 타이거즈의 최다 득점자입니다. 이치원. 네, 순간적으로 4대 자, 이치원. 네, 4대 3이었는데요.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치원 선수가 볼 나갑니다. 고영홀트에서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네, 고양홀토에서는 뭐 줄 거는 준다. 하지만 본인들이 어떤 자멸의 길로 가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그렇죠. 된다. 방금 예. 같은 이런 턴오버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춘천 타이거즈 물론 고양홀트에게는 자, 이전 시즌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네. 지난 시즌 3번의 맞대결도 모두 패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올 2026 시즌을 이제 어떻게 끌어가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로드맵을 선수들에게 제시를 이제 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 정경미 감독 역시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은 만들어 두고 있는데 예. 선수들의 어떤 규모가 또한 이제 작고 또한 여기 지금 합류할 수 있는 선수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휠체어 농구 단으로서의 어떤 그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죠. 예. 전반전 2쿼터까지 턴오버 개수 12개. 그만큼 공격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전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고영홀태 선수들이었고요. 네. 춘천 타이거즈는 지금 3쿼터에 뭐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 그리고 선수들의 위치까지 변화를 주면서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전 김태욱 선수가 코트로 나오는데 최현 선수가 어깨를 쳤단 말입니다. 예. 네, 이 부분은 네, 득점에 대해서 뭐 연연하지 마라는 그렇습니다. 격려의 터치인데 예. 네. 자, 직전 춘천의 공격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며 고영홀태의 네.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춘천의 디펜스는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죠. 네, 결국은 공간 확보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사이드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외곽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네, 김용 선수에게 스크린맨이 가야 되는데. 자, 던져야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렵게 던졌습니다만 빗나갑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고양홀토에서는 순간적인 피켓롤이 필요하다. 예. 물론 뭐 제가 드린 또 말씀처럼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면은 선수들이 5명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직전 장면은 춘천이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이치원이 중앙에서 슈팅을 시도해주고 있는데요. 조승현 좌측으로 빠져 있습니다. 2점 시도, 깨끗한 2포인트였습니다. 현재까지 13득점 조승현입니다. 네, 깨끗한 45도 슛이었고, 자, 춘천 뭐 강력한 자, 네. 김대승이 망설이는 사이에 볼을 쳐내면서 뺏어왔습니다. 이윤주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공격 작업. 황재준이 따내면서 고영홀트 다시 올라올 준비합니다. 오, 넘어집니다. 네. 서정훈 선수가 쓰러졌는데요. 많이 힘든 이제 네 파울은 아닙니다만은 예. 네.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복부 쪽에. 예. 상체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좀 충격이 있을
서정훈 선수인데요. 네, 이런 순간에는 저희가 경기 중에 정말 이제 숨이 순간적으로 딱 멈춰진다. 예, 이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정훈 선수, 네, 다행히 일어납니다. 예. 네. 그 틈에 김홍수 선수는 지금 왼손 쪽에 이 밴드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고양 홀트 선수들 뭐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춘천은 절대 이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점수 차가 40대 14로 벌어져 있지만은 네, 디펜스 존을 3점 라인 위에까지 이제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양홀트는 서정훈 선수가 빠진 상황. 방필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파울입니다. 네. 네, 속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의 예. 그렇죠. 이은주 앞쪽을 가로막는데요. 네, 볼 터치의 의지가 있었느냐 예. 없었느냐인데 네. 춘천의 선수들이 지금 휘슬이 불리자마자 유유유 유파울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어쨌거나 춘천 타이거즈는 오늘 자 아무래도 직전 장면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살펴보겠다는 예. 얘기죠.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심판진의 판단인데요. 화면상에는 아무래도 볼에 대한 터치보다는 예, 네, 상대편 선수에 대한 움직임 저지가 먼저가 아니었느냐. 예. 네. 지금 유파울 여부에 대해서 판독이 진행되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직전 장면 이윤주 선수의 모습을 보시면 될 텐데 그대로 일반적인 반칙으로 선언됐습니다. 예. 네. 유파울이 아닌 일반 반칙으로 경기 재개됩니다.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다양한 사항들을 볼 수 있어서 네, 확실한 이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예. 이윤주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치원 이 볼 걸렸습니다. 자, 앞을 가로막았던 김홍수였습니다. 김홍수 김대승 잡아놓고 방필규 샤클락 10초 인사이드 접근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주는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김홍수 던졌습니다. 김홍수의 슈팅 빛났습니다. 자, 김대승 잘라냈습니다. 네. 양 팀의 빠른 전 공격과 디펜스 전개가 네. 자, 여기서 일단 이 패스를 김대승 선수가 높이로서 막아냈고요. 네. 역시 김대 선수의 이 리치 팔 길이가 참 대단히 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난 시즌 리바운드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던 선수 바로 김대승 선수였는데요. 네, 그렇죠. 하위 팀이지만은 리바운드에서만은 독보적인 존재. 예. 네. 방필규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반칙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서정훈 선수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고양홀트. 김대승 네, 본인이 해결해야죠. 오른쪽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김대승의 득점 40대 16. 여전히 순천 타이거즈가 경기를 앞서 나갑니다. 조승현 견제 없이 천천히 거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전방 김홍수에게 빠르게 붙였습니다. 자, 따라붙고 있는 김민성. 위빙을 통해 계속 흔들어보고 있는 김홍수. 하지만 후방에 넘어져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정훈 선수가 좀 여러 차례 고전을 하네요. 네, 그렇죠. 이 코트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수차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예. 네, 그만큼 이제 이 경기의 로포인트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특히 이제 서정훈 선수의 움직임이 춘천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집중 예. 마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견되는데, 네. 자, 결국
서정훈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도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도훈 선수가 이제 대신 들어와서 경기를 펼치는 이 선수는 조금 스피드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스크린맨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도훈 선수는 지난 2025 시즌 정말 짧은 시간 이 경기를 소화하면서 KWBL에서의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사실 뭐 지난 시즌보다도 이번 2026 시즌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아직 기초라든지 뭐 휠체어 농구의 전반적인 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질 필요가 있죠. 예. 재교체가 되고 있는 이도훈 선수입니다. 벤치로 다시 물러났고요. 서정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역시 서정훈 선수를 뭐 파울수가 많지만은 예. 끝까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고양홀트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뭐 기록석과 심판진들의 뭔가 확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일지는 저희도 좀 기다려봐야겠는데요. 교체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교체 사인을 뭔가 좀 제스처로 취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전 네, 이도훈 예. 선수와 이제 그렇죠. 서정훈 예. 선수가 맞습니다. 앞서 교체가 됐었고 네, 방필규 선수가 예. 다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방필규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는 상황에서의 정정을 다시 했습니다. 예. 김홍수 들어갑니다. 네, 김홍 선수 굉장히 안정적인 슈퍼을 이제 만들어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경기에서 김홍 선수 슈팅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수 선수도 오늘 경기 10득점, 두 자릿수 득점 완성이었고요. 자, 조승현 가까운 거리에서 정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스코어 42대 18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8초 바이올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돌파할 건지. 네, 한 명의 선수라도 하프라인 넘어가줘야 되는데. 자, 빠르게 넘겨야 할 텐데요. 네. 받지 못하는 김홍수입니다. 그리고 공격 밀어붙이는 춘천. 중앙에서 걸러냈던 김대승이었습니다. 네, 춘천의 조승현과 김태욱이 서로 이제 공격을 미루면서 지금 이제 기회를 놓치는데요. 예. 자, 여기서 김대승이 중앙에 버티고 있자 이 패스 흐름이 끊어지고 말았던 춘천. 자, 남은 18초를 메이크해 나가겠다. 예. 네. 결국 이윤주를 선택했네요. 이윤주입니다. 이윤주 2점 시도 들어갑니다. 네, 방금같이 이윤주에게 더블 스크린이 들어가 버리면 뭐 완벽하게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뭐 확률이 높죠. 자, 스코어는 44대 18입니다. 자, 못 넘어가네요 또. 8초 바이올레이션. 지난 1쿼터와 2쿼터에는 춘천이 강하게 뭐 이 상대 공격권이 넘어갔을 때 압박을 하지 않아서 이제 8초 바이올레이션에서 좀 자유로웠던 고양 홀트였는데요. 네. 지금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좀 고생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외곽 노립니다. 조승현 불발이었고요. 김홍수가 왼쪽에 빠져 있습니다. 탑으로 이동했고요. 김대승, 김홍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드레인지 슈팅 빗맞습니다. 로즈볼 따라가는 김대승. 다시 이어지는 고양홀트의 공격. 김홍수
자 밀려 넘어졌는데요. 이볼 따라가면서 방필규 선수가 잡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코트로 공이 넘어갑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인데 한 끗 한 끗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예. 패스워크에서의 바이올레이션 직전에 일단 지금 다시 보여줬던 장면에서는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치원 왼쪽에 조승현을 바라봤습니다. 자 2초 남았어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치원 놓칩니다. 김대승 멀리 전방 바라봅니다. 김홍수 공격권을 유지하는 고양올트입니다. 김대승이 어깨의 힘을 활용해서 전방의 김홍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길게 뿌려줬는데요.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김홍수 선수가 좀 속공에 가담해 준다면은 쉽게 좀 나갈 수 있는데 다시 잡아놓습니다. 자, 두 번의 슈팅 모두 놓치고 마는 고양올트. 김대승 득점 인정. 엔드원입니다. 지금 공격 리바운드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기회를 얻었던 고양올트였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또 보더라도 상당히 높이가 있는 김대승 선수고요. 그렇죠. 이 김대승 선수의 이런 강점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난다면 예. 고양올트의 어떤 득점이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44대 20. 3쿼터 남은 시간 35초입니다. 슛 실패. 다시 출발하는 고양올트 후방에서의 전개입니다. 자, 패스를 받아줘야 됩니다. 노지현, 방필규, 김홍수에게. 자, 김홍수가 패스 전달 노려봅니다만 어렵습니다. 2초 남았고요. 김대승 샷클락 1초 남았고 리바운드 시도. 이야, 김대승 들어갑니다. 결국 김대승이 해냈습니다. 네, 볼 높이 하나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야, 이 볼이 그대로 김대승 선수의 손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44대 22. 더블 스코어로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점수차 자체는 22점 차로 꽤나 큰데요. 하지만 고양올트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 저희는 잠시 뒤에 마지막 4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놓칠 수도 있지. 좀 어설프면 어때? 넘어져도 괜찮아. 기다려도 좋아. 안 해본 걸 시도하는 도전 정신. 아님 까짓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어때? 대단치 않아도 어떤 결말일지 몰라도 그래서 더 찬란한 우리들의 사랑. 사랑만장한 우리의 여름. 포카리 스웨트. 고양올트와 춘천 타이거즈의 경기. 자, 이번 2026 시즌의 양 팀의 첫 번째 맞대결도 어느덧 4쿼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22점 차 44대 22로 춘천이 이 경기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춘천이 어떤 전체적인 그 경기 흐름을 위하고 또한 본인들의 이때까지 훈련해왔던 그런 과정들을 펼치기 위해서 예. 로우 포인트 선수는 미드 포인트에서 골고루 이제
기용해보는 그런 여유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3쿼터 후반처럼 올쿼터 프레싱을 계속 펼친다면, 전면 강화 수비를 펼친다면 이 점수차는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자, 레오 선수가 투입되면서 반대편으로 뿌렸고요. 볼이 넘어왔습니다. 레오의 슈팅 들어갑니다. 2점 들어갑니다. 네, 조승현을 빼고 이제 레오 선수가 들어왔고, 예, 그리고 같은 유형의 선수라고 이제 조범기 감독은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양울트의 공격. 네, 고양울트는 김홍 선수에게 외곽 슈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창출해줄 필요가 있는데, 볼이 멀리서 날아왔는데요. 네, 역시 쉽지 않습니다. 김대수 선수에게 볼 투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확실히 볼이 연결된다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고양울트의 김대승 선수인데 네. 춘천이 뭐 모를 리가 없죠. 원천 그렇죠. 봉쇄를 하면서 김대승이 볼을 전달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오 선수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네. 지금 서정훈 선수였군요. 선수, 네. 예. 자, 서정훈 선수가 이미 반칙 개수가 4개가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 결정타를 얻어맞고 5반칙으로 퇴장을 명받습니다. 네, 방금 같은 장면에서는 이 레오 선수가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서정훈 선수를 끼고 들어갔을 수가 있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고양울트의 서정훈 선수는 5반칙 퇴장. 춘천의 공격. 이윤주 짧게 넘겼습니다. 거리를 좁혀가면서 득점했습니다. 김민성의 2점이었습니다. 네, 춘천은 하나하나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예. 네, 이런 네. 자, 스미스 이윤주 턴오버. 네. 김홍수의 시선을 끌어당겼고요. 김홍수 이 볼 따냈습니다. 네, 역시 아니한 패스는 네, 김태욱의 반칙. 상대에게 바로 역습 찬스를 주는데요. 예. 자, 지금은 고양울트의 아웃 넘버 기회였는데요. 김태욱 선수가 사전에 차단을 합니다. 네, 뭐 춘천은 벤치진이 워낙 뭐 탄탄하기 때문에 예. 뭐 골고루 뭐 선수들을 다 기용합니다. 그렇습니다. 48대 22. 고양울트 아직 따라가야 할 점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대승. 김대승의 슈팅. 림 안쪽으로 통과합니다. 네, 역시 김댕 선수의 네, 이런 좀 먼 거리였지만은 깨끗하게 그 슈팅을 성공하네요. 예. 김대승 선수의 슈팅 감각이 경기 후반 조금씩은 더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자유투 성공도 오늘 경기에서 처음이었는데요. 네, 레오. 호즈모토 레오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자, 놓칩니다. 김홍수. 바운드 된 볼이 김대승에게 연결됐고요. 아래쪽에서 버텨줍니다. 득점. 그렇죠. 어떻게든 골 밑에서 연결만 되면은 김댕 선수가 뭐 득점과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 레오가 왼쪽으로. 자, 삼각형을 그리면서 림을 폭격합니다. 득점. 그렇죠. 어떤 휠체어 농구 경기에 가장 큰 백미는 이런 패스워크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50대 27 춘천 타이거즈가 50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김홍수. 본인이 슛을 볼 필요도 있죠. 네. 자, 네. 빼내고 있는 춘천 타이거즈.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은 뭐 춘천에게 넘어가 있지만은 예.
최선을 다하는 고양홀트 선수들의 모습이 좀 필요한데요. 자. 네, 네, 김태욱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이 잦은 턴오버가 가져오는 그런 위험성을 고양홀트 선수들이나 또 벤치에서 잘 알고 있지만 예, 역시 이 춘천 선수들의 스피드함과 노련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양홀트의 턴오버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조승현 선수, 춘천은 조승현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면은 이건 또 레오가 들어오고 레오가 들어가면은 또한 이제 조승현이 나와서 어떤 경기력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깨지지 않으면서 선수들의 체력은 보강하면서 이 경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선수층 뎁스가 워낙 이 얇은 고양홀트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단점이 참 아쉽습니다. 예. 참 춘천 타이거즈가 왜 강팀인지 사실 뭐 오늘 같은 경기 어느 팀에게나 개막 경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연습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 구현되느냐 뭐 이런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춘천 타이거즈 특히나 후지모토 레오 선수와 뭐 합을 그렇게 많이 맞춰보지는 못했다고 또 조동기 감독이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절하게 시간 분배를 하면서 지금 함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춘천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역시 뭐 승패를 떠나서 춘천의 어떤 선수들 전체적인 컨디션 또한 작전 수행 능력 또한 골 결정력 이 모든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고양홀트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 해줘야 됩니다. 춘천 역시. 맞습니다. 이제 춘천 타이거즈는 오늘 경기 이후에 무궁화전자 그리고 7월 5일 제주 특별자치도를 마주하게 되겠는데요. 개막전에서 제주가 코웨이를 잡아냈던 만큼 우승 판도에서도 이 7월 5일 경기 제주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제주의 기세가 참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은주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시즌 3피롬 폰사콘 선수가 활약했던 제주였는데 네. 김동현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뭐 높이 그리고 힘 여러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주였습니다. 김지혁 선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까지 스리피롬 선수가 합류를 했지만은 왠지 아쉬웠던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맞아졌죠. 그렇습니다. 자, 3피롬 폰사콘 선수가 합류를 했던 지난 시즌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던 제주였지만 결국에는 김동현 선수가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놨던 또 이번 시즌의 첫 번째 경기는 제주가 코웨이에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노지현 선수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몸이 아예 벨트에서 빠져나왔던 노지현 선수였는데요. 확실히 이 선수들이 격하게 이 경기를 치르고 몸싸움을 펼치다 보면 이렇게 좀 휠체어에서 몸이 빠지게 되면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지현 선수가 일단 장비를 조금 점검하기 위해서 벤치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고양홀트에서는 김한종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김한종 선수는 지난 시즌 7경기를 소화했었고요. 네, 득점 자체는 많지 않았던 선수였습니다. 네. 김대승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윤주가 리바운드 이후에 전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짧게 넘겼고요. 레오 들어갑니다. 지금 레오 선수의 득점 장면을 다시 되짚어봤을 때 네. 위쪽을 바라보면서 슛각을 만들기 위해서 후진을 냈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휠 조작이 부드러웠는데요. 뭐 순간적으로 180도 턴이 되는데요. 예, 네, 이런 동작들은 뭐 국내 여러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로우 포인트 선수들도 휠체어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도 간혹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중심을 잡기 어렵죠. 예, 김대승 좋은 위치입니다. 자, 1차 기회 놓쳤고요. 두 번째 기회 튕겨 나왔습니다. 반칙 얻어냈습니다.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자, 김대승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잡았는데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요. 네, 박필규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런 희생 정신 없이는
홀트 선수로 합류하기는 어렵죠. 네, 이 오, 순간적으로 네. 예. 앞쪽으로 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방필규 선수처럼 이제 휠체어농구 초창기에 우리나라 휠체어농구 끌어줬던 이 선수들이 예. 30년 전에 또한 40년 전에 어떤 그런 상황을 다 잊고 또한 선수로 오늘 이렇게 자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사실 모든 팀들이 그러합니다만 선수가 새롭게 수급된다는 게 사실 뭐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이 휠체어농구에서 선수 한 명이 발굴되고 또한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레오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이제 5분 남짓 남아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김홍수 높게 띄웠습니다. 김대승에게 한 번의 연결 잡아놓고 던집니다. 풋백 득점 엔드원. 김대승 선수 봐서는 굉장히 유연한 어떤 탄성적인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자, 김대승 선수가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득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슛 감각이 더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좀 아쉽다면 이 슛 폼에서 조금 더 공의 아래쪽들을 많이 밀지 않느냐라는 좀 느낌이거든요. 예. 물론 뭐 본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지모토 레오의 득점이었습니다. 60대 32. 네. 뭐 적극적인 수비지만은 디펜스 라인을 춘천이 조금 아래로 좀 처진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하네요. 예. 고영울트의 공격 작업. 자, 이런 포메이션은 춘천은 디펜스 리바운드는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대승 샤클락 버저비터를 노려봤지만 실패입니다. 조승현 전방에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볼을 따내고 있는 김대승인데요. 중심을 잃습니다. 네. 지금 조승현 선수와의 충돌이었네요. 네, 순간적으로 조승현 선수가 이 지금 볼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예. 네. 그리고 팀 파울입니다. 이미 팀 반칙 개수 4개가 됐던 춘천 타이거즈 직전 반칙으로 인해서 5번째 팀 반칙이 기록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대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양홀트에서 가장 많은 자유투를 시도하고 있는 김대승. 뭐 첫 경기 승패도 중요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슛 부문에서 이제 고양홀트의 공격 자체는 김대승 선수가 이번 시즌도 역시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예, 얼마나 빠르게 이 득점 감각을 끌어올리느냐 이번 시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고양홀트입니다. 깔끔한 득점. 아래쪽에서 대기했던 김태욱 선수였습니다. 김대승 선수가 득점 감각이 올라오려면 결국은 자리했을 때 패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또한 그런 공간에 침투하고 또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스크린 플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김대승 선수 혼자 지금 오펜스 라인에서 지금도 밀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김홍수 추진력을 활용합니다. 석점 노렸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김대승을 선택했습니다. 튕겨 나옵니다. 계속되는 공격 리바운드 고양홀트. 세 번째 슈팅 실패입니다. 레오. 오. 김홍수가 크게 충돌 이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휘졌습니다. 후지모토 레오입니다. 네, 정상적인 흐름으로 레오 선수는 뭐 최선을 다해서 예. 본인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충돌 한 번을 이겨냈고 정말 뭐 그야말로 인사이드를 휘저었던 후지모토 레오였습니다. 네. 방같이 후지모토 레오가 골 밑에서의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 앞선 로우 포인트 선수들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홀트의 김대승도 이와 같은 플레이를 하려면은 로포인트 선수들 움직임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대승 슈팅 과정에서 넘어졌고요. 지금 레오가 앞선을 막아줬고 뒤쪽에선 조승현 선수가 손으로 수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유투를 준비하는 김대승. 오늘 벌써 9개의 프리드로우를 던졌습니다. 일구 성공. 프리드로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의 어떤 견제가 심하다. 그렇죠. 네, 파울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증빙인데요. 예. 아마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김대승 선수는 이런 자유투를 시도하게 되는 횟수가 이번 시즌 전체를 보더라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자, 2개 모두 집어넣었던 김대승이었습니다. 오른쪽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2점 시도. 득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레프리 타임. 예. 네. 지금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방필규 선수였는데요. 네, 도움을 받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방필규 선수 네,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에 임하고 있고 이런 선배 모습들의 어떤 톤을 따른다면 고양홀트 선수들 충분히 앞으로 여러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또한 이런 경기 내용들을 다 취합해 보면은 충분히 고양홀트도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홍수입니다. 김홍수 슈팅 빗맞습니다. 이제 고양홀트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대구광역시청이 리그 참여하지 않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네. 바로 뒤에 이어질 무궁화전자와 K드림메이커스죠. 이제 일반인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새롭게 참가하는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고양홀트도 사실 뭐 이번 시즌 순위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그 뭐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구시청 팀의 그 휠체어 농구리그 불참 또한 이에 따른 비장의 팀의 참여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휠체어 농구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휠체어 농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문헌을 넓혀서 우리나라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든 휠체어를 탄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 휠체어 농구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휠체어 농구인들이 많이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확장의 여지를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청의 참여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은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 휠체어 농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죠. 새로운 계기를 예. 마련하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뭐 새로운 시도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또 많은 기대를 여러분들께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KWBL 휠체어 농구리그의 모든 경기가 이제 네이버 스포츠와 유튜브 KWBL 오피셜로 또 방송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실시간 AI 자막 서비스까지 이번 시즌 새롭게 도입돼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나오게 되면서 타임아웃 고양홀트 현재 66대 35로 오늘 경기 큰 점수차 현재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휠체어 농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2000년대 초반 또한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그 각 대학에 특수체육 교육과가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휠체어 농구를 즐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대회를 개최한 한 4, 5년 동안 했었거든요. 예. 그때 비장애인 팀이 정말 2, 3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해서 장애인 팀을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휠체어 농구가 좀 더 그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의 초창기 역사였다면은
그런 어떤 좋은 선례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경기를 끌고 가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예. 이 휠체어 농구 리그에서의 비장애인 팀의 역할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또한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는 부분들이 비장애인의 어떤 건강 도모나 또한 나름의 어떤 취미 생활로 접근될 수 있다면 이 역시 그 우리나라 휠체어 농구의 새로운 어떤 발전되는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양 홀트가 물론 이제 비장애인 팀이 어떤 경기력을 가져올지는 다음 경기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고양 홀트에서는 이제 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비장애인 팀을 통해서 한번 또한 그 팀워크를 다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뉴페이스의 등장이 이어질 테니까요. 모든 네. 팀들이 한번 이 경기를 또 지켜보면서 새롭게 또 이번 시즌에 대한 구상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21.6초가 남아있고요. 김대승 선수가 지금 볼을 지켜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비장애인 팀 선수들은 등급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등급이 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춘천과의 경기에서는 등급 제한이 없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럼 하이포인트 선수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승 1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 타이거즈의 조동기 감독을 뭐 이 경기 직전에 좀 만나봤을 때 새롭게 합류하는 K 드림 메이커스라는 팀을 상대할 때 등급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네. 그대로 우리 팀의 색깔대로 뭐 네. 등급에 상관없이 경기를 펼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이제 하더군요. 예. 네, 어떤 뭐 감독님마다의 어떤 팀 그렇죠. 칼라, 예. 네, 어떤 경기 운영 능력 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욱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이제 이 경기 6.5초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68대 38. 멀리서 던져봤고요. 잔여 시간은 1.4초입니다. 네, 오늘 이 장충체육관에서의 고양홀트 선수들이 뭐 양팀 선수들 다 오늘 화이팅 넘치는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스코어 68대 38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자, 이번 시즌의 첫 번째 경기이자 1라운드 맞대결이었는데요. 춘천 타이거즈가 고양홀트에게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고요. 저희는 잠시 뒤 이어지는 양 팀의 경기에 수훈 선수 인터뷰가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춘천 타이거즈는 오늘 경기에서 아무래도 팀의 뭐 중심축인 조승현 선수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뭐 공수 전환에서의 중간 역할 또한 뭐 오펜스 상황에서의 한번 봐주세요. 네, 키플레이 역할 뭐 굉장히 뛰어났었죠. 예. 여기 오늘 물론 뭐 후지모토 레오 선수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훌쩍 넘어서는 활약. 뭐 긴 시간을 뛰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좋은 득점 감각을 보였지만 어쨌거나 이 공격에서의 중심 역할, 뭐 마침표를 찍어주는 역할은 조승현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지모토 레오 선수가 4.5포인트, 조승현 선수보다는 0.5포인트 더 위에 있지만은 이 팀에 녹아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죠. 예. 자, 이렇게 오늘 춘천 타이거즈가 고양홀트에게 68대 38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시즌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인터뷰 춘천 타이거즈의 조승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 고양홀트와의 경기 첫 경기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리그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굉장히 또 훈련도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그 외국인 선수와 함께 또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첫 경기를 또 잘 풀어나가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시즌 뭐 첫 경기 또 준비를 하는 과정들도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좀 이번 시즌을 팀원들과 함께 준비를 하셨는지도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44411이 메인 포인트긴 한데 그 저희가 이제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벤치 멤버들의 그 어떤 활약이 또 필요하다라고 절실하게 느꼈었고 지난 시간 동안
그래서 올해는 그 미들 라인업들이 조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네. 얼마 전 세계 선수권 대회 IWBF 그 예선전에 다녀오셨죠? 네네. 네, 거기서 아쉬운 부분 뭐 사항들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휠체어 농구가 아시아권 또한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국가들과도 비견한 어떤 상황까지도 도달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 지금 어떤 부분을 좀 보강한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그 한국 나이로 올해 44살이거든요. 네. 근데 세계 대회에 나가 보면 저와 비슷한 또래 선수들 그동안 20년 동안 같이 세계에서 맞붙었던 선수들은 이 벤치에서 보통 중요할 때 이제 한 5분, 10분 이 정도 들어와서 뛸 만큼 그 선수 세대 교체도 많이 돼 있고 네. 선수群탄탄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그 많은 이제 노장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또 경기에 출전을 해야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세계팀 저희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 넘어서야 될 어떤 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경기가 시작이 된 이번 시즌입니다. 자, 이번 시즌의 목표와 또 조승현 선수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올해 뭐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해야 할 시즌이 온 것 같고 또 반드시 우승을 할 것이고 또 선수들과 또 즐겁게 호흡 맞추면서 또 그 어떤 전술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볼거리 많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훈련하고 또 결과로 증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활약 아주 잘 봤고요. 이어지는 좋은 활약도 기대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춘천 타이거즈의 조승현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춘천 타이거즈가 고양 올체에게 68대 38로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도 중계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도움 말씀의 김병우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종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